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25강이네요. 저희가 30강까지 있는데 거의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말백 2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풀어 오셨을 것 같고요. 저희 25강은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삽입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고 갈게요. 요건 뭐 제가 항상 말하는 거니까 독해 기본 원리는 이제는 저랑 같이 수업을 하셨으면 어느 정도 아실 것 같고, 자, 이 순서 삽입의 코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시사 코드. 단수는 단수로 받고 복수는 복수로 받아라. 그리고 서치는 조심하자. 제가 서치는 단복수가 다를 수도 있다. 그 얘기 했었고요. 연결사는 제가 분명히 역접 대체와 그리고 환원 첨가는 구별해서 알아둬라. 얘기했었고요. 자, 중요 포인트는 순서는 선지를 제거, 삽입은 논리적 비약 유무를 먼저 따져라. 자, 이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38번 삽입 문제고 정답률이 50%인데 제가 이 강의를 촬영할 때쯤에 저희 그 수능에 많은 변화가 생겼죠. 예, 급하게 나라에서 뭔가를 많이 바꾸셔가지고 뭐 킬러를 안 내고 준킬러를 내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요지로 바뀌신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게 정답률이 50%면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킬러라는 말을 쓰면 안 되나? 준고난이도 뭐 이런 문제로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푸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그것이 뭐 킬러든 준킬러든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중요한 건 기본적인 원칙만 지키시면은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네,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다고. 삽입은 넘어갈 때 비약을 먼저 따져라. 그러면 당연한 건데요. 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셨으니까 답의 근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 푸셨으면 아시겠지만 답이 3번이었거든요. 예, 네모칸에 있는 문장이 3번에 들어가는 문장이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를 푸셨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항상 원칙을 강조하는 사람이잖아. 당연히 넘어갈 때 비약을 이렇게 따지셨어야 됐는데 넘어갈 때 이 this problem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야 됐었다라는 거죠. 왜냐? this가 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미 앞에 this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앞 문장에서 어떤 문제거리가 나왔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당연한 얘기죠. 지시사 이러한 문제였다는 얘기는 만약에 3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다시 3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스무스하게 연결이 된다면 2번 문장에 어떤 문제거리가 나왔어야 돼.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미 2번 문장은 이 this가 뭔지 모르겠으나 이것을 라벨링 함으로써 이미 해결을 했다고 하는 순간 이미 앞에선 해결한 내용이 나와요. 해결한 내용인데 어떻게 이 문제거리라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 비약을 느끼셨어야지 된다. 아까 답이 몇 번이야? 3번이네. 이렇게 여러분이 푸셨는지가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 2, 4, 5는 논리적 비약이 없어요. 그럼 중요한 거, 여러분이 주어진 문장을 봤더니 넘버가 보인단 말이지. 근데 제가 항상 말하잖아. 첫 문장은 그래 방향성이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바로 넘버 프로블럼이었어. 숫자와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이것이 이 this problem이 되고 이 넘버와 넘버 프로블럼이 이 this problem과 연결이 돼서 당연히 3번에 들어가는 게 맞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3번에 들어가는 순간 이 넘버가 3번 문장에 위치하게 되잖아. 이미 첫 문장에서 숫자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얘를 3번에 넣으면 이 숫자와 관련된 문제를 이 this problem으로 받고 해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 콜 끝. 그러니까 이걸 틀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서 문제 푸실 때 틀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모든 문제는 풀어야 될 코드가 있어요. 국어, 비문학, 독서도 풀 때 분석을 할 때 원칙이 있고 수학도 문제를 풀 때 공식이 있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야. 수능이잖아. 그것만 지키시면 여러분은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리고 지금이 혹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의치학 한수나 메디컬, 그쵸? 의치학 한수와 같은 메디컬을 가시기 위해서는 무조건 영어는 1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1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아예 지원이 안 되는 대학이 있는 것도 아시죠? 의치학 한수가 아니더라도 대표적인 경우가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연세대는 모든 과를 막론하고 일단 영어가 2가 뜨면 원서 자체를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건 아마 아실 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셨다면 지금처럼 영어 1을 맞을 수 있는 호기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페이지 수로는 50쪽 가시면 되겠습니다. 50쪽의 문제
제가 유기적인 독해를 위해서 쪼개놨잖아. 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We sometimes solve number problems almost without realizing it. 그랬죠. 그럼 이때 it은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셨다면 앞에 해결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첫 문장에서 나는 무슨 얘기할 거야? 그렇지. 숫자와 관련된 문제 얘기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넘버 프로블럼 얘기를 하겠다고 첫 문장에서 분명히 얘를 제시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자, 우리는 때때로 숫자 문제를 해결해요. Almost without realizing it. 그 해결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하고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이 숫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처음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죠. 예를 들어서, suppose you are conducting a meeting and you want to ensure that everyone there has a copy of the agenda. 자, 뭐라고 가정해보자. 너가 conduct, 실시하려고 하고 있어, 회의를. 그런데 네가 뭘 확인하고 싶어 하냐면 거기 회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안건과 관련된 복사본을 하나씩 다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해 하면서 2번 갑니다. 그럼 중요한 게 있네요. 지시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그럼 얘를 this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 수능적 코드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렇지 앞에 everyone부터 a전다까지의 내용을 가리키는 거구나. 넣어서 해석해봤더니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고 딱 떨어지니까 2번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너는 이것을 어떤 문제를 거기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그 안건에 대한 카피본을 하나씩 갖고 있는지를 그쵸? deal with 해결할 수 있어. 어떻게 해결함으로써 라벨을 붙임으로써 Each copy of the handout in turn with the initials of each of those present. 거기에 참석한 각각의 사람의 이니셜을 가지고 차례대로 배포물의 각각의 복사본에 라벨을 붙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집어넣어요. As long as you do not run out of copies before completing this process.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일단 run out of는 중요한 수거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뭐가 떨어지다 이런 수거잖아. 주어진 문장에 무엇이 떨어지다 이런 수거고. 자, 너가 이 복사본들이 떨어지지 않는 한 뭐 하기 전에 이 과정이 끝나기 전에. 그럼 중요한 거 이 과정이 앞에 있었어야 돼. 아니나 다를까? 이 과정은 너무나도 앞에 정확하게 by labeling부터 어디까지를 보면 된다? present까지를 보면 돼. 딱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넣어서 해석해 볼게. 너가 복사본이 떨어지지 않는 한 before 뭐 하기 전에 이 과정. 어떤 과정? 차례대로 배포물에 각 사람의 이니셜을 라벨을 붙이는 과정을 완수하기 전에 맞죠? 즉 그 참석한 사람들 각각의 이니셜을 차례대로 배포물에 각각의 복사본에 라벨을 붙이는 과정을 완료하기 전에 복사본이 떨어지지 않으면 we'll know that. 넌 뭘 알게 돼? You have a sufficient number to go around. 너가 돌릴 충분한 숫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 어디로 가? 그렇지. 3번 문장으로 가요. You have then solved this problem without resorting to arithmetic and without explicit counting. 그러면 너는 뭐 한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한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딱 떨어지는 거야. 처음에 넘버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첫 문장에서 넘버 프로블럼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에서 넘버가 나왔고 이 넘버와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함으로써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맞구나. 콜 이랬으면 굿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this problem은 바로 앞에 있었던 이 숫자와 관련된 문제였다 해서 this로 받았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했으면 콜이다.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보지 뭐. 그렇다면 뭐 했다면 그렇지. 이 파란색 부분의 이 과정을 거쳤다면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한 거야. 뭐 하지 않고 resort 하면 수거죠. 어디에 의존하다, 의지하다. 즉 arithmetic 산수와 산수에 의존하지 않고 그리고 명시적인 계산에 의존하지 않고 깔끔하게 해결을 한 거야. 그 다음 가봅니다. There are numbers and words for us here.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작동되는 숫자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 얘기는 좀 하고 갈게요. 뭐냐 하면, 글쎄요. 여기 all the same이란 수거가 나오거든. 근데 얘들아 all the same이 어떤 수거냐면
요 수거. 요게 잘 나오지 않는 연결사 역할을 하는 그런 수거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약간 스틸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얘를 약간 양보나 역접의 의미로 보는 게 맞거든. 근데 여기 나오긴 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긴 하겠죠. 그럼 3번 문장 다음에 이 문장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3번 문장에서 뭐라고 하고 끝났지? 명시적 계산 없이 산수 없이 해결을 했어. 그러면 산수 없이 해결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수가 있다. 계산 없이 해결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산이 있고 그리고 산수 없이 해결을 해서 산수가 있으니 숫자가 있는 거 맞아. 이런 느낌으로 잡았으면 콜. 그러니까 4번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여기 이 3번 문장까지의 과정에서 작동되는 숫자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and they allow precise comparison of one collection with another. 그리고 분명히 얘네들은요. 분명히 뭘 허락해 주냐면 정확한 비교, 한 모음과 다른 모음의 정확한 comparison, 비교를 허락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Even though, 심지어 the members that make up the collection, 그 모음을 구성하는 멤버들이 완전히 다른 특징을 지녔다 할지라도 비교가 가능해. 여기에서의 케이스처럼, 그러니까 앞의 케이스에서처럼 한 세트는 사람의 모음이고 다른 세트는 종이의 모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comparison.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에서 이게 중요했던 거야. What numbers allow us to do? 즉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걸 허락해주는, 숫자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해주는, 허락해주는 요소는 바로 뭐냐면 to compare. 그럼 이 컴페어가 이 비교 그대로 순적으로 이어지고 계속 비교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해줬으니까 스무스하게 이어지고 5번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즉 우리가 숫자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허락해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즉 한 세트와 다른 세트의 상대적인 비교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문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었고요. 자 보세요. 이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 저는 솔직히 이 문제가 50%밖에 안 나온 것도 조금 재밌긴 해요. 그만큼 아이들이 수능 문제를 풀 때 정석대로 풀고 이 유형을 풀 때 어떻게 풀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소리인데 앞으로 저한테 배워가시면서 수능 1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교두보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26강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